안녕하세요. 푸억의 더미닉입니다. 오늘은 911 터보의 1세대 모델이자 포르쉐 최초의 슈퍼카 930 터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킷의 구성은 바디와 럼버 내장, 타이어와 차축, 그리고 데칼과 메탈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부품들을 포장지에서 꺼내주고 게이트에서 모두 분리해줍니다. 이제 니퍼와 아트나이프 사포손으로 게이트 꼬다리를 제거해줍니다. 어차피 도색해줄 거니 자국 걱정 없이 표면만 매끈하게 정리해줍니다. 막간을 이용해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드리자면 930 터보는 포르쉐 최초의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로 1975년 첫 출시 당시 제로백이 5.5초로 세계에서 가속력이 가장 빠른 차이자 당시 미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차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터보차저께 지독한 터보렉과 리어 엔진은 911 특유의 오버스티어 성향에 맞물려 다루기 까다로운 차이게 됐고 이로 인해 과부제적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들 킷은 최후기형인 1988년식의 3.3L 모델로 이전엔 내구도 문제로 장착하지 못한 5단 변속기를 장착하게 되어 제로백을 5.2초, 최고 속도를 275km까지 끌어올린 녀석입니다. 코팅 파츠들은 뚜러뻥 용액에 담궈 코팅을 벗겨줍니다. 붓자마자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대로 몇 분 담궈두면 코팅이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이제 바디 작업 차례입니다. 이 킷의 좀 곤란한 점이라면 차체 전체적으로 플라스틱과 고무 몰딩이 많은 차인데 그게 전부 통짜 바디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런 안개 등이나 번호판 홀더까지 말이죠. 뭐 나중에 걱정하기로 하고 일단 패널 라인부터 리파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리파인 해주면 서페이스와 도로를 올려도 패널 라인이 묻힐 걱정도 없고 먹선도 잘 흘러 들어갑니다. 애기 파츠도 핀바이스로 뚫어서 깊이감을 살려줍니다. 헤드라이트 클리어 파츠는 꼼꼼히 마스킹해서 도색될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줍니다. 드디어 도색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서페이스부터 부품 전체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 메탈릭 컬러로 칠해줄 부품들은 깊은 색감을 위해 유광 블랙을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도료는 두 번 나눠 얇게 뿌려서 뭉치지 않게 덮어줍니다. 이제 플로어와 하체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체 부품들은 모두 베이스를 방광블랙으로 덮어줍니다. 다음으로 언더플로어의 바디 색상 부분을 도색하기 위해 마스킹을 꼼꼼히 해줍니다. 바디 컬러는 포르쉐의 상징색 중 하나이자 930과 가장 어울리는 은색으로 선정했습니다. 리어 멤버도 마스킹해주고 알루미늄 컬러로 덮어줍니다. 배기 파츠들은 기름때와 배기가스 열로 변색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먼저 소음기와 터보 컴프레서, 일부 배기관은 티타늄 골드를 베이스로 만든 컬러로 도색해 변색을 표현해줍니다. 배기 매니폴드는 기존 마스킹을 제거하고 나머지 배관들을 알루미늄 색으로 칠해줍니다. 터보차저의 터빈은 열을 많이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받아 녹슨 것을 다크코퍼 컬러로 표현해줍니다. 볼로팁은 스파클링 실버로 칠해 광택 있는 금속 느낌을 살려줍니다. 언더플로어의 건메탈 컬러로 지정된 것도 기존 마스킹 제거 후 다시 마스킹해서 칠해줍니다.
이제 엔진을 칠해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마스킹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에나멜이나 아크릴 도료로 붓도색해주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엔진 파츠에 먹선을 넣어주면서 블럭과 미션 연명에도 일부러 넉넉히 발라줘서 기름때를 표현해줍니다. 이제 웨더링 마스터로 언더플로어와 엔진 블럭을 웨더링 해줍니다. 이렇게 메탈 스티커를 이용하면 부품에 실사감 넘치는 디테일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와 하체 멤버들 역시 웨더링해줘서 실사감을 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휠은 먼저 실버를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 림 부분을 꼼꼼히 마스킹해주고 마지막으로 반광 블랙으로 스포크를 칠해줍니다. 이제 마스킹을 조심히 벗겨내주면 포르쉐의 상징 중 하나인 푸스 휠이 완성됩니다. 양쪽의 트레드 패턴이 겹치지 않게 주의해서 타이어까지 끼워주면 드디어 하체 부품 모두 완성입니다. 이제 실내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플로어와 시트, 대시보드 등 모든 실내 부품을 반광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깔끔하게 플로어가 도색됐지만 이대로는 너무 심심합니다. 그러니 플로어에 카펫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뒷시트와 플로어에 카펫이 장착될 부분에 클리어 아크릴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차망을 이용해 플로어 전체에 플로킹 파우더를 고르게 뿌려줍니다. 이제 플로어를 뒤집어 여분의 파우더를 털어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깔끔한 카펫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어봉도 달아주고 지난번 86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은 안전벨트 부품들로 벨트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버클은 반광 블랙으로 도색해주고 버튼들을 부분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실차의 벨트 마운트 위치를 참고해서 양쪽 버클을 시트에 고정해줍니다. 이제 클립을 하나 떼주고 벨트를 조심히 잘라줍니다. 클립 구멍에 벨트를 끼워주고 접착제로 벨트를 붙여줍니다. 이번엔 마운트를 하나 떼서 벨트 반대쪽에 끼워주고 마찬가지로 접착제로 고정시켜주면 벨트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벨트도 실차 사진을 참고해 조심히 시트에 달아줍니다. 이제 앞시트에 버튼을 부분 도색해주고 장착해주겠습니다. 이 시트는 사실 포르쉐의 순정 시트가 아닌 레카로의 18일이라는 고급 시트입니다. 당시에는 인기 있었던 딜러 제공 옵션이었다고 하네요. 앞시트에도 벨트 버클을 잊지 말고 장착해줍니다.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 차례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의 또 다른 상징에는 5구 아날로그 계기판이 데칼로만 덩그러니 들어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부품을 뽑아왔습니다. 우선 계기판 부품을 반광 블랙으로 도색해줍니다. 그 다음 데칼을 잘라내 물에 불려주고 얇은 투명 PVC 판 위에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PVC 판을 하나 더 붙여주고 접착제가 잘 굳으면 데칼 모양에 맞춰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리 도색해둔 계기판 부품을 각 게이지의 위치에 맞게 달아줍니다. 이제 대시보드의 각 버튼들도 부분 도색해주고
아까 만들어둔 계기판까지 장착해주면 이렇게 실사감 넘치는 대시보드가 완성됩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도 대시보드에 달아주고 중앙에 포르쉐 로고까지 잊지 말고 달아줍니다. 이제 우퍼를 부분 도색하기 위해 시트 뒤쪽을 꼼꼼히 마스킹 해줍니다. 검은색에 검은색을 부분 도색하는 거라 보이기는 하겠나 싶으시겠지만 막상 하고 보면 분명한 빛반사 차이가 져서 이렇게 좋은 디테일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대시보드까지 장착해주면 8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멋진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디와 외장 부품 작업만 나왔습니다. 바디는 아까 언더플러 작업할 때처럼 포르쉐의 상징색 중 하나인 금색으로 칠해줍니다. 클리어를 올리기 전에 먹선부터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트렁크 위에 포르쉐 엠블럼도 잘 맞춰서 달아줍니다. 클리어는 표면을 촉촉하게 2번, 3번 정도 뿌려줍니다. 클리어가 잘 도포됐지만 이대로는 표면이 너무 우둘투둘하고 광택도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둘투둘한 표면을 정리해주기 위해 먼저 6000 방사포로 물사포질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더 고운 8000 방사포로 이어서 물사포질 해줍니다. 그 다음 파인 컴파운드와 극세사천이나 안경수건으로 컴파운드를 바디 전체적으로 묻히고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작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쉬 컴파운드로 이어서 작업해주면 아까 그 우둘투둘하던 표면은 사라지고 매끈하고 광택이 살아있는 바디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스킹을 꼼꼼히 해서 청결부터 부분 도색해줍니다. 이번엔 앞쪽 창틀과 바디 사이드 패널을 도색해줍니다. 이어서 앞범퍼 몰딩과 스플리터, 안개등 파츠를 도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930의 상징인 웨일테일 스포일러와 그릴, 뒷범퍼 고무 몰딩까지 도색해주면 끝이 안 보이는 마스킹의 지옥을 지나 바디 도색이 드디어 끝납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와 헤드라이트도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메탈 스티커들을 사이드 미러와 미리 도색해둔 룸미러에 붙여줍니다. 뒷유리의 창틀도 꼼꼼히 마스킹해서 칠해줍니다. 유리 파츠들에 이렇게 수성 마카를 발라주고 부신한 면봉으로 잘 문질러 펴주면 간단하게 옅은 썬팅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유리는 상단에 클리어 그린을 칠해줘서 88년식 구장풍 실차에 적용된 선바이저를 표현해줍니다. 이제 등화류 부품들을 모두 도색해줍니다.
리어 램프의 몰딩도 꼼꼼히 마스킹해서 칠해줍니다. 램프 뒷면의 포르쉐 로고는 마커펜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내부도 크롬 마커로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디의 번호판과 천장 내부를 칠해주고 램프들 부착자리 내부를 크롬 마커로 칠해주면 드디어 모든 부품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 조립만 남았습니다. 먼저 앞뒤 하체 멤버를 언더플로어에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배기 부품들도 엔진에 장착해줍니다. 다음으로 폴리킷과 차축을 휠에 끼워줍니다. 차축을 언더플로어에 통과시켜주고 반대쪽 휠도 달아줍니다. 그리고 실내를 언더플로어와 결합해줍니다. 이제 헤드램프 내부 부품을 바디에 장착해주고 유리 부품들도 모두 장착해줍니다. 이제 룸미러를 붙여주고 앞뒤 램프 커버도 바디에 장착해줍니다. 바디와 언더플로어를 결합해주고 와이퍼를 달아줍니다. 사이드 미러와 팬더 방향 제시 등도 장착해주고 뒷유리 와이퍼와 문손잡이도 장착해줍니다. 이제 앞범퍼 방향지시 등과 안개등을 장착해주고 앞뒤 범퍼에 번호판 데칼도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팬더에 스톤 가드를 붙여주고 터보 엠블럼 메탈 스티커까지 달아주면 포르쉐 930 터보 드디어 완성입니다.